그러니까 벌써 5월은 푸르구나 하는 어린이날, 또 부처님 탄생하신 날, 이렇게 해서 경사가 겹쳐서 어제까지 며칠간 공휴일이 있었고, 오늘 저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정치, 한국 정치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윤석열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을 새로운 대통령 선거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운동이 사실상 거대 정당들은 출발이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입니다. 근데 이 정치판을 보면 아주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연히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한국 정치는 가장 정치의 기본이 되는 도덕과 윤리, 이 면에서 너무 정치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정치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권 창출, 또 어느 당대표의 소위 탈락을 전제하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갖추면서 치닫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입니다. 닭싸움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열차끼리 충돌이에요. 그 희생자는 국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도덕과 정치가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 미스건 사람의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많은 독자가 저를 만나고 많은 대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들어주시고, 저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방송을 중단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이 정치가 난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일찍이 힐랍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도덕 정치를 강하게 주장했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시대죠. 근데 2차 대전 전후에서 마키아벨리의 분주로 일어나 나왔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는 도덕과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덕 정치, 윤리 정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마키아벨리는 분주론에서 도덕과 정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전통 윤리, 유교 윤리죠. 그걸 바탕으로 살아온 우리 시대가 도덕을 떠난 정치, 윤리를 떠난 정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실망스럽게도 우리 한국 정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이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 기준의 판단입니다. 옳은 행위인가 아닌가를 양심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 윤리,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니까 또 뭐 자연과의 관계일 수 있고 모든 생명체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 속에 가장 존경받을 윤리는 삼강오륜이라고 수천 년 전에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가 종교로 받아들인 유교윤리의 기본이 된 거예요. 삼강오륜. 그러니까 삼강오륜에 보면
수직적 질서가 있고 수평적 질서가 있어요. 수직적 질서는 부의자강, 그러니까 그것은 부자지간의 관계죠. 부의부강, 이것은 또 부부간의 남녀관계죠. 그리고 소위 분의신강이라고 해서 분자와 신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오륜에 가면은 군신유의, 그것도 수식적 윤리가 수평으로 전개된 거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부의자강,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의부강,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친구지간의 관계까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의자강, 부의부강, 분의신강, 분의신강이 앞에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다 수직적 질서라면 수평적 질서 속에는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부자지간에 지켜야 할 질서, 또 군과 신하 간에, 왕과 신하 간에 지켜야 할 질서, 권력자죠. 그 다음에 남녀,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질서, 그 다음에 어른과 젊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질서, 친구지간에 지켜야 할 질서가 오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삼강을 좀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륜이에요. 그런 인간의 덕목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정치 권력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팽개쳐 버리면 도대체 이 사회 질서는 어떻게 유지될 것이며 그 기반에 세워진 법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는 권력이 입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법이든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거부권이죠. 받아들이지 않은 법이 될 수 없다는 견제 논리는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또 부총리 중에서도 사위권에 있는 교육부총리가 권력을 담당해서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데 입법 동추가 말이 아니에요. 대법원을 흔들어대고 있어요. 선거 일정은 입법이 압력을 넣어요. 바꿔 말하면 선거기간 때문에 모든 재판 일정을 미뤄라. 그러지 않으면 모종의 수단과 모든 행위를 동원해서 대법원을 탄핵하거나 심지어 해체시킬 수 있는 이런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국민 앞에 아주 선선했어요. 후보자를 예심, 중심, 중간 선거죠. 그리고 본선에 가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약속을 하고, 그 후보가 무소속이지만 한덕수 대표와 경합을 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하겠다. 이것이 국민과 약속입니다. 그것을 후보자가 당선되더니 팽개쳐버렸어요. 세 번이나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지방행사에 내려가서 당이 어떤
개인을 후보자로 내세우기 위한 둘러리에 불과했다.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들 말대로 도덕 윤리를 다 팽개치고 권력에 도전하기 위한 정치 조직이라면 권력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출마했어요. 경선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자기 지지 기반이 좀 넓어졌다고 해서 헌신작전을 벌이고 그 질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치의 도덕 윤리가 얼굴을 붉히고 가야 할 만큼 비참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얘기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어떤 흑심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 범죄가 다수 선거 기간 동안에 법정 출두를 해야 되고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을 선거 이후로 미뤄라. 그럼 국민은 그 판단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해야 된다. 이게. 얼마든지 정치 농간에 소환함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정치행위입니까? 또 국민 앞에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 예상되어 있는 일이에요. 많이 다 알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드시 당에 입당을 해서 경선 룰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가 강자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야당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적어도 선거를 선거답게 치르려면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에 대한 배려고 정치인의 양심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두 정치인은 양심도 다 버리고 윤리도 지키잖아요. 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혹시 마키아벨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치는 도덕 윤리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던 정말 군주만이 통치하지 그 외의 백성들은 주권을 무시당하는 그런 행위가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까? 광복 80년, 이제 우리는 성숙할 때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와서 G7 안에 우리 한국이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토록 일본의 앞제 밑에서 신음하다가 또 2차 대전 끝나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부를 축적해서 신흥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한국은 또 거기에 일본에게 매년 무역 적자를 당하면서 순환의 길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주의에 성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정치의 활동을 보면 정치가 아주 부끄러워요. 제발 그 틀을 벗고 양심 고백하는 상태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국민과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도덕, 질서를 지키지 않은 짐승과 하나도 사람이 없습니다. 윤리, 관계가 설정되려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정치 목적이 뭡니까? 민생 경제, 민생 경제.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여유로운 정치 형태를 정치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보장이죠. 우리는 분단국 아닙니까? 지금 북에서는 핵을 군사화하기 시작해서
핵 잠수함까지 생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만일 핵 잠수함이 바닷속에 동서 바다를 휘두르면 우리는 안보에 허점이 도처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북한에 전송 갔습니다. 정찰 위성 기술부터 핵잠수함 추진 기술, 심지어 전투기의 극초 음속 미사일까지 이런 여러 방면에서 우리 안보를 몰아넣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생존에 대한 법칙을 정치 지도자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저돌적 위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각성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신뢰 바탕에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공자는 정치에 필요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신뢰, 식량, 병력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군사가 모자라고 병력이 모자라고 식량이 모자라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리더십, 말한 대로 언론을 행하는 것, 말한 대로 말하는 것, 말한 대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제발 도덕 윤리를 떠난 정치인들은 자각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이끌어가는데 기여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정치인들의 마음속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조선 초기 건국 당시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로 협조를 했습니다. 아마 무학대사는 이성계가 군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로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관상이나 보자고 그랬어요. 그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당신 관상은 꼭 돼지를 닮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더러시 우시생이 이성계 관상을 내가 봐주리다. 근데 당신은 꼭 부처를 닮았습니다 그랬어요. 당황한 이성계가 왜 내가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학대사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마음의 자세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현명한 백성이 있어야 지도자가 현명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선택해서 과연 우리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조건이 뭔가? 헌법 개정인가? 민생 안전인가? 정말 국민적 개혁, 자극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가 시대를 요구하는, 시대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한국 정치, 도덕 윤리와 관계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